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어떠셨나요?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런 일도 참 많았지만 마음의 손을 잡아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조제 마우로 바스콘셀러스, 브라질의 국민 작가죠. 네, 오늘 정경자 씨, 우영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따뜻해졌죠? 네. 오는 길에 꽃이 다 폈더라고요. 그렇구나. 너무 예뻤어요. 개나리 벚꽃 다 폈네요. 벌써 봄이 되었는데요.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책인데 네. 1968년에 나온 작품이에요. 예,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시간적인 차이는 좀 나지만 5살 난 제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네. 지금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요. 시대적인 어떤 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린 시절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많이 났어요. 네.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유년의 뜰로 막 달려가게 네. 하는 그런 좋은 소설인데요. 그러면 작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 조제 마우루지 바스콘셀로스는 브라질 최고의 작가예요. 네. 1920년대에 태어났고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권투 선수, 바나나 농장 인부, 야간 업소, 웨이터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면서 네네. 작가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쌓았다고 해요. 네. 1942년에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에게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준 작품은 바로 오늘 대표작이네요.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1968년도에 발표했고요. 이 작품은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대요. 네. 그리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었고요. 네네. 근데 그는 64세의 젊은 나이로 1984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64세가 이제 젊은 나이죠. 네. 네, 국민 작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읽었죠. 네, 지금까지 인기가 있어요. 네.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줄거리는 주인공 5살 꼬마 제제가 나오는데요. 네. 제제의 집안을 보면 아버지가 실직 상태라 어머니가 공장을 다녀요. 네네. 그래서 그 형과 누나들이 제제를 이제 돌봐줍니다. 네. 그런데 제제가 장난기가 너무 심해서 형과 누나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아요. 그리고 또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넌 짐승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화나니까 그런 말도 네. 하죠. 네네. 그래서 그 작은 오렌지 나무를 라임 오렌지 나무가 친구가 돼서 속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제는 마을에서 또 차의 꽁무니에 매달리는 장난을 치다가 네, 어린 시절에 그런 적 있죠. 많이 쳤죠. 그 차의 주인 포르투갈 사람에게 들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를 맞아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데 어느 날 유리 조각이 또 이렇게 발에 박히는 계기로 그와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포르투갈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서 제제가 이 사람의 포르투갈의 양자가 되고 싶어할 정도로 친해지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르투갈가 열차에 치여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제제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아픈 일을 겪는데요. 그러면서 포르투갈에게 제게 사랑을 가르쳐준 분은 바로 당신이었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 어렵고, 네.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의지할 만한 한 사람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좀 맞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968년. 여러분 이때 태어나셨나요? 이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좀 사랑의 외도 많고 어색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소설을 왜 이렇게 많이 읽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은 소설이거든요. 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까?
좀 궁금하죠. 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도 그때 좀 어려웠잖아요. 굉장히. 그때는 네. 68년도니까. 그때 형제도 네. 많고요. 그쵸. 부모님들은 돈 벌러 가기 바쁘시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린 소년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네. 있죠. 네. 네. 그 제재가 장난기가 심해서 네. 빨랫줄을 끊는 장난을 치고 뱀놀이도 해요. 근데 저희 보면 예전에 고무줄 놀이 할 때 고무줄 끊고 장난 많이 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릴 적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또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선물을 못 받아서 네네.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깜찍한 생각도 하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 추억이 이렇게 그대로 책 속에 그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서 추억을 한번 네. 되새겨보는 네. 그런 좋은 책이네요. 네. 다들 그 유년 시절 돌아가고 계십니까? 네. 네. 이 소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책이 이렇더라라고 여러분이 키워드나 한번 요약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가요? 네, 이 어린아이 제재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그렇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사랑과 관심이구나 하면서 가슴이 따뜻하고 치유가 되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그래도 생각이 포르투갈 들어요. 아저씨가 네. 그런 네. 관심과 사랑을 네. 줬죠. 네. 저도 이 제재가 이제 장난기가 많다 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속마음을 살아요. 또 네. 아주 그냥 솔직하게 네. 얘기했더라고요. 저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포르투카가 너는 장난이 심한 장난꾸러기는 맞지만 너는 천사야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면서 이 아이 마음이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이 바뀌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네. 네. 누굴 죽여버리고 네. 싶어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솔직히 다 말해요. 그런 말 포르투갈에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런 상대가 있었고 그 네.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 제재에게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상적인 부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좀 장면이 우리 그 어린 시절하고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뭐 길 건너는 연습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갔는데 못 받아서 네. 형제가 막 네. 그 동생이 우는 거 이런 장면들은 네. 어린 시절에 다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저희도 줄 서서 학교 갔거든요. 그래요. 네. 생각나는 게 참 많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선물 받으러 교회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그때 기억도 나는데. 이유 없이 가죠. 크리스마스 날. 네. 맞아, 선물 받으러.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네. 크리스마스인데 아빠가 오랫동안 실직을 하니까 온 가족이 선물을 아무도 못 받아요. 그 아빠도 집을 나가시거든요. 근데 텅 비어있는 신발을 보면서 나 가난뱅이 아빠 너무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빠가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큰 눈을 바라보고 들켰네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 마음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구두통을 메고 구두를 닦으러 다녀요. 5살짜리가. 네. 그리고 그 돈을 버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담배를 사서 아버지한테 선물 주는 네. 거죠? 네. 오, 예쁘네요, 너무. 사다 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부분이 진짜 네. 감동이었네요. 저도 그 장면이 네. 좀 감동이었어요. 네. 가슴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미안했었나 예. 봐요. 네. 그 제재가 그 포르투카 차에 매달려서 장난을 치다가 그 엉덩이를 맞잖아요. 근데 이때는 가능했나 봐요. 남의 아이 때리면 큰일 나는데 그런- 시대적 배경 자꾸 생각해야 네, 돼요. 근데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제재가 발을 다쳐서 이 포르투카가 차에 태워다 주면서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네. 그 제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뒤에서 안아주면서 네네. 꽉 너는, 껴안아주죠. 예, 용감한 사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처음엔 악연 같았는데 네. 굉장히 친해지네요. 원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소중한 사람으로.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마음에 남는 인물들 좀 이거 나하고 비슷하다 이런 인물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인물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제재가 굉장히 장난꾸러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장난꾸러기 제재를 처음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로 알아봐주는 분이 바로 제재의 첫 번째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네. 제재가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사오니까 네네. 선생님이 돈도 줘요, 날마다. 근데 제재가 다 안 받아요.
왜 안 받니?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보다 더 가난한 아이가 있어요. 장난꾸러기인데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도 잘하는데 이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선생님이 너무 세상에 최고 예쁜 아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린데 정말 마음으로 대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공감할 줄 아는 제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게 랄라 누나예요. 갑자기 랄라 누나. 맹수로 변하잖아요. 맞아요.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맹수로 변하면서 제재를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쌓일 때 딸에게 화내고 막 제가 소리 지르고 네. 누나처럼 맹수처럼 변했는데 저희 네네.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 그렇게 화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때렸다고. 그러면서 이 가족들의 전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로 힘드니까 서로 때리고 상처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중에 맞아요. 묻지마 범죄도 되고. 네, 의지할 만한 것이 그래도 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 제재는 민기니. 네, 그죠? 네. 그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게 말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곰인형, 담요, 뭐 어린 시절에 뭐 일기도 쓰면서 울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억울함을 달래셨군요. 네, 밤하늘 네네. 별을 보면서 못할 말 다 하고. 네, 또 네. 달을 보면서 막 이렇게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네, 근데 곁에 그냥 네. 뭐 아저씨도 있고 에드몬드 아저씨도 있고 네. 사람들이 많긴 많았어요. 그래도.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언니랑 이렇게 많이 싸웠어요. 언니가 네네. 많이 좀 때렸어요, 저를. 네네. 이 자리를 들어서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저희 집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아,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해 보인다. 그랬네요. 너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아동 학대라는 말을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작가가 1920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이 발표한 시기가 68년도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 체벌 금지가 없었던 그런 때예요. 그리고 네. 굉장히 그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랑에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에게도 이렇게 3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또토가 형이 자기가 잘못해서 매마자로 가야 되는데 네. 이 5살 난 제재를 보내요. 그 또똑가형 미워요. 네, 정말. 저희 언니도 그랬거든요. 네. 저한테 이렇게 머리 이렇게 굴려가면서 대신 맞았구나. 동네 딱지 다 따오고 막 그랬는데 또 막 그때 제 언니 한 명은 또 애기 안 본다고 저한테 또랑이, 동생들 많으니까. 네, 또랑에 눕혀놓고 때리고 막 그랬구나. 머리 밟고 막 그랬는데 커서 보니까 네네. 그래도 이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밉지가 않아요 지금은. 내 마음이 또 그 이후에 흐르니까 또 기억 안 나고.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커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때린 거 네. 하고 감정적으로 때린 네. 거 하고 또 네. 싸우면서 또 그 같이 자란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도 학교에서도 또 이게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네네.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책상에 올라가서. 네. 그때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폭력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시대적 배경이 근데 좀 마음이 맞아. 빠졌나 안 빠졌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그 사랑이 생각이 되면 네. 그게 이제 뭐 그게 서운하다기보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할 게 선생님이 많이 많네요. 나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마지막이 다 성장한 제재가 48살이 되어서 포르투갈 아저씨에게 편지 쓰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위기를 넘게 해준 그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그대로 자기 인생의 힘이 되었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힘 무엇인지 지금부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우영희 정경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열띤 토론 해주셨어요. 이 사실 브라질의 국민 작가의 자전 소설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배경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제재 아버지가 실직하고 엄마가 돈 벌어야 되는 언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사는 거지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정말 네.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시절이 좀 생각나지 않나요? 네, 저도 중간중간 읽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흘렸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암에 걸리고
또 아버지는 저희들의 학비와 엄마 병원비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 몇 남매였나요? 거기? 저희가 1남 6녀거든요. 세상에. 제가 그랬구나. 5번째 딸인데 네네. 근데 그때 정말 엄마 병원비 또 나중에는 아버지도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충공기가 정말 인생에서 필요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애들 다 메이커 신고 다닐 때 저는 시장에서 간신히 그런 거 사서 신고 다니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공주처럼 잘한 줄 알았는데 우리 어린 시절이 다 있네요. 어려운 시절이. 네. 저도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절이 어려웠잖아요. 언니들은 그 학교도 못 가고 그 당시에는 많이 그랬죠. 방직 공장 취직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 요구르트 이렇게 부자들은 먹는데 요구르트도 못 먹었어요. 아, 저희는 우유 먹었어요. 이런 옥수수빵 주고. 그리고 학원에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네네. 시골이라 보니까. 맞아요. 네. 그 제재가 그랬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네. 사실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학원 못 보내주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때는 우리 마음이 몰랐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내기 할 때는 학교 조퇴하고 가서 모심었어요. 그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전에 굿즈 따러 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동생 업고 키우고 막 그랬는데. 동생도 업어 키웠어요? 네, 제 동생이 저만 좋아해가지고. 지금 제재네 집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엄마 저기 할 때는 이제 새벽밥도 하고 그랬던 게 생각도 나고. 네, 여러분 이 책이 우리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 지금 데려다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가중에도 집집마다 또 말썽꾸러기 악동이 한 명씩 있어요. 이 제재처럼. 네, 개구쟁이가 한 명 있는데 저희 집에는 우리 막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매일 우리 막내 때문에 막내를 야단치느냐고 저를 야단을 못 쳤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가 돼요. 네네, 저희 집은 그렇다니까요. 저희 집은 제 우애 언니 동네 딱지 다 따갖고 왔잖아요. 남학생들 딱 언니 오빠들 용감한 언니가 하나 있었구나. 그럼 엄마하고 언니하고 싸우면 엄마가 부지깽이 들고 와가지고 언니 때리고. 언니 도망가고. 네, 저 괴롭히는 남학생도 언니가 다 때려주고. 집집마다 한 좋았겠어요. 저희 집은 오빠였는데요. 네네.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왜 이렇게 나를 많이 때렸냐고 그랬는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오빠가 왕이었어요. 늘 물 떠와라 심부름을 시켜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욕하고 때려요. 그래서 오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제재네 집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저도 우리 언니하고 방을 같이 쓰는데 저희가 딸이 셋이잖아요. 큰언니가 말도 못했어요. 맨날 일어서라 앉아라 저리 나가라 청소한다. 이게 형제간에 그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보다 언니 오빠가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네. 직속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태어나면 맏딸로 태어나리라 뭐 이런 결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재의 경우도 지금 어린 동생을 돌봐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말썽 피운다고 또 형하고 누나한테 많이 맞잖아요. 얼마나 외로우면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 나무.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가족이 많아도 외롭고 공감해주지 못하니까. 네, 라임 오렌지 나무는 다 공감해 주잖아요. 슬플 그쵸. 때는 같이 슬퍼하고. 말도 해요, 또 심지어.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재도 이해가 충분히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실직하고 엄마 일만 하니까 랄라 누나는 데이트만 한다면서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한 번은 엄마한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왜 제대로 다 가르쳐주지 못할까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뭐 그런 말도 했어요. 그 엄마가 네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더 상처를 줄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재도 굉장히 외로웠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도 이렇게 부모를 좀 바꿀 수만 있으면 바꿨으면 했거든요. 진솔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그런데 제재가 굉장히 그런 말을 해요. 배고픔은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해도 이 마음은 외로운 것 같아요. 뽀르토카 아저씨도 자녀들이 있지만 한 번도 만나러 온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까를로타 여왕나무와 사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가족들도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결혼을 해서도 남편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생이 결국 이렇게 외로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재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늘에 예쁜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상상하고 나무와 이야기하고
또 우는 것도 보면은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위로하는 어떤 이런 공감 가는 대사가 많았어요. 이 책 속에. 네.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그 포르투갈 아저씨하고 친해지잖아요. 네. 나중에 처음으로 강가에 낚시도 하러 가요. 그때 이 글로리아 누나가 해줬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물에 발을 담그고 한때 두꺼비들이 물살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또 모래와 조약돌이 두둥실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누나 말이 옳았다.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애가. 그래서 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 진정으로 삶을 노래하는 시는 꽃이 아니라 물 위로 떨어져 바다로 떠내려가는 수많은 이파리 떼들과 같은 것이다면서 문장이 되게 아름답다. 갑자기 시인이 되신 시인이 된 것 감수성이 같은데. 너무 풍성한 아이였어요. 네. 제재가 그 자연과도 대화하지만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그 동생을 닭장 근처로 데리고 가서 동물원 놀이 하잖아요. 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검은 닭한테 검은 표범이라고 이렇게 지어주면서 야, 우리 입장권부터 사야 돼. 사람이 많으니까 내 손 꼭 잡아야 돼. 소꿉장난 했던 거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냐면은 몇 살까지 돈을 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5살까지라고 하니까 그럼 얼음표 한 장만 달라고 하면서 그 오렌지 나무 ip사귀 2장을 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밌게 놀아요. 네, 상상력이 진짜. 굉장히 풍부하구나 제가. 네, 이렇게 많이 어렵고. 어렸을 때 놀았잖아요. 네, 되게 진짜 생각이 나요. 그리고 포르투갈 아저씨가 기차에 치여 죽었잖아요. 정말 너무 울컥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충격이 충격받았어요. 너무 커서 화병이 네. 걸려요. 겨우 거기에 네. 마음 붙이고 사는데. 네, 그래서 알아누우면서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매를 많이 맞아서 생긴 아픔이 아니라 병원에서 유리 조각에 찔린 곳을 그때 꿰맬 때 느낌도 아니고 그보다 더 아픈 네. 거죠. 네, 가슴 전체가 모두 아린 그런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한 채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충격이 컸던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아픔을 얘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다 바쁘시고 어디 얘기할 데가 없는데 단 한 사람 포르투갈 아저씨가 자기 말을 들어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슬픔이라는 것이 뭐 아플 뭐 배고프고 이런 거를 넘어선 거죠.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게 철이 드는 것 같다는 네.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작은 새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참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새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커가면서 이 작은 새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왜 그러나 보니까 속에서 이게 왜 소곤소곤 자기에게 말해주는 그런 생각들을 작은 새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이런 작은 새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무디어져 간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느낀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네, 얘가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했지만 화병에 네네. 걸리고 나오면서는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놓아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희도 어렸을 땐 소꿉장난 하고 혼자서 막 종알종알하면서 종알종알 혼자도 재밌죠. 네, 뭐 별 보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네. 사람들과 대화를 하죠 이제는. 네네. 그러니까 속에서의 소리는 점점 줄어든다 이런 네, 얘기. 맞아요. 저도 네. 그 속상하면은 저희 집에 고양이랑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네.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네. 사회생활이 네. 좀 더 익숙해져가는 그런 걸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정도 좋아요 지금. 네. 빵 사 먹으라고 선생님 네. 주는데도 가난한 아이들하고 나누고 네. 그리고 또 아버지 위해서 구두통을 들고 네. 나가고 네. 그 사실 악동만은 아닌데 동생 루이스도 너무 잘 돌보잖아요. 네. 제재 장점이 많지 않나요? 네, 배려심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노래를 좋아해요. 글로리아 누나가. 네. 그 악보도 구해다 주고 그 머리가 긴 고생하는 엄마 너무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부르거든요. 네네. 또 또또가 형하고 구두도 잘 닦고. 그리고 못생긴 그 담임 선생님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쵸. 왜냐면 다른 꽃병에 다 네. 꽂혀 있는데 네. 그죠. 일만 맞아요. 없으니까 얼마나 배려심이 굉장히. 그죠. 거기다가 또 그 루이스에게 선물 주고 싶은데 못 주니까 넌 왕이야. 네. 라고 말해주죠. 이거 참 멋진- 놀라웠어요. 네. 멋진 형이에요, 네. 정말. 네. 제재가 다른 사람 마음을 잘 공감하는 것 예. 같아요. 네. 그 동생과 동물원 놀이 하다가 동생이 물어보거든요. 검은 표범 어디 갔냐고 했는데 사실 국 끓여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검은 닭 얘기하는 거죠. 네, 닭을 표범이라고. 표범이라고. 먹었구나. 네. 어떡해요.
그러면서 동생의 그 환상을 지켜주고 싶어서 아마존 정글로 휴가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아먹었구나. 근데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아지 저희 같은 딸이 닭을 너무 사랑해서 닭이 쪼는데도 닭을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이 장닭이 됐는데 어느 날 그걸 잡았어요, 어머니가. 어머, 어떡해. 근데 저희 딸이 물어보는 거야. 그 닭 어디 갔냐고. 그래서 야, 닭이 탈출했다고 오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하니까 상처는 안 받더라고요. 엄마가 네. 멋지네요.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강아지 키우다가 네. 강아지가 네. 커지면 없어지잖아요. 어느 날. 그 애들이 맞아요. 너무 상처받는 것 같아. 그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아마존 정글로 갔단다. 휴가 갔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차에 막 꽁무니에 따라다니면서 그 어린 시절에 생각나지 않나요? 막 그 마을 네. 어귀에서 이제 그랬던 그 소독차 오면 많이 따라다녔어요. 소독차 생각이 네. 나네요. 따라다니면서 하얀 네. 연기 막 맞아요. 마셔가면서. 네. 이제 굉장히 혼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아저씨하고 마음 나누는 부분 굉장히 또 이 아저씨 결국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동네에 배나무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배를 몰래 따먹는 거죠. 그렇죠? 뭐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이 아니라 배설이라 그래가지고 좋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한두 개씩 따먹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네네. 저희도 가을에 저희 할아버지 제사인데 제 네네. 사촌 언니랑 네. 앞집 단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따먹고 막 그랬던. 이런 포르투갈 아저씨가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았나요? 뭔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좀 마음을 좀 그죠? 나눌 수 있는. 네.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장애인이었는데 저희 네. 집에 늘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그분한테 굉장히 그 포르투갈만큼은 아니지만 에드문드 아저씨처럼 물어보고 이야기해주고. 네, 친구처럼 좀 예. 지낼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많이 친해져요. 나중에 이 아저씨하고는 가족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아저씨도 이제 우리 제재에게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네. 같이. 예. 그래서 그 제재가 힘들어했을 때 죽고 싶다고 했을 때 네네. 저기 드라이브 가자고 하면서 같이 그 아빠한테 맞았을 네. 때. 그러면서 넌 뭘 좋아하니 물어봐요. 요즘 네. 이렇게 날씨가 좋고 그런데 나 낚시하러 가려고 하는데 갈 만한 친구가 없어. 점심 싸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그때 굉장히 기뻐하죠. 예, 넌 뭘 좋아하니 하면서 제재가 너무 기뻐해요. 네. 그러면서 제재가 마음이 이제 사랑을 받으니까 이웃도 안 괴롭히고 장난도 이제 안 치면서 온순해집니다. 맞아요. 사랑을 받으면 변하네요. 저도 이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는 그 늘 일만 하고 이렇게 바쁘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밭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을 주우면서 공기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제가 너무 이렇게 행복했던 너무 소중한 기억이- 추억이네요. 네. 공기놀이. 네. 그러고 보니까 공기놀이도 생각나네요. 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가족들은 자기 할 일에 바빠서 네. 이렇게 마음에 신경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르투갈 같은 아저씨들이 주변에 있는데 사실 그날 노래를 부르다가 아버지한테 맞은 일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뜻도 모르고 했는 건데. 네. 저희도 많이 노래 부르지 않았나요? 어렸을 이유를 때. 모르고 부르는 그냥, 건데 네, 이제 네. 그 내용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요? 예. 어린아이가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재는 그 뜻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럼 아빠가 설명해주면 되는데 네. 계속 불러보라 하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얘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저희도 뜻도 모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구나 이때. 근데 혼내는 네. 사람이 없었어요. 6살도 되지 않은 애인데 좀 설명해 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사실 많이 때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자녀 교육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때 제재가 실신을 하잖아요. 근데 네. 누나가 말리면서 그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난 애가 나를 놀리는 줄 알았다. 놀리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 말을 일부러 듣지 않는 줄 알았어 하면서 아이를 위한 체벌인지 감정 조절 못하는 거죠. 사실 저도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남편에게 그 표출을 못하니까 아이에게 이게 합표출을 하면서 때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런 일들이 있어. 자기 일이 안 풀리면 네. 아이한테 감정 전가가 돼서 네, 위험한 그렇죠. 일이죠. 사실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어른들이 좀 생각을 해서 피해를 가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될 것 같고. 뭐 부모님들도 사실 처음부터 부모님은 아니었을 거예요. 실수도 물론 하지만 여기 제재 경우에 너무 심하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죠. 그
극장에서 제재가 그 소변을 넣었다는 이유로 네. 자는데 스리바짝으로 아버지가 때려요. 진짜 그런 부분도. 네. 너무 놀랬을 거예요, 제재가. 그러니까는 감정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이잖아요. 이게 상처로 남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욱하는 그 상황에 욕부터 하고 손부터 이렇게 딱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저도 집어던질 때가 있는데 부모 네.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사과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그때 네. 아빠가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네. 하면서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좀 많이 틀리죠. 네, 사과를 하니까 저희 딸이 그때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죽이겠다. 제가 결심합니다. 네. 네. 권총으로는 쏘지 않을 거야. 네. 내 마음에서 죽이기로 했어. 사랑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얼마나 맺힌 건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에 기차에 뛰어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네네. 제재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사실 이때 마음에 손을 잡아준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안 죽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네. 진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위험한 순간에 손잡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제 주변에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 그러네. 네. 여러분도 대어줘야 되지. 뭐 주변에 있기만 바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가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이제 결국 포르투가 아저씨가 사실 기차 사고로 죽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아기 예수를 원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나. 네.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열병에 막 시달리면서 이제 이 슬픔이 이렇게 큰 슬픔은 없었다 하면서 네. 이제 성장이 결국은 이제 뭐 이해하고 성장하지만 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는 경우. 네. 이제 아프죠. 정말 아프죠. 아프죠. 네네. 근데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읽잖아요. 네네. 그 순간은 모르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그리움도 커지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제 48살이 돼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이 헤어짐이라는 게 굉장히 슬픈 네. 거죠. 그 사실 그 제재에게 내 얘기 재미있게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을 잃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럴 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래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성장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이렇게 첫사랑 이렇게 잃어버리고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뭐 비밀이 다 나오네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네네. 네, 저희 딸이 남자친구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그 저희 딸의 마음이 그때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에게도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네. 포르투가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네, 우리 인생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 제 생각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을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때 어렵지만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분하고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결혼하셨나요? 혹시 갑자기 막 상상력이. 네. 저도 그 포르투카가 네. 그 제재가 병원에서 치료할 때 네. 힘들어할 때 꼭 안아주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았잖아요. 네네.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플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위로가 못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요. 죽을 만큼 아프니까. 네네. 그런데 그 포르투카 아저씨가 제재에게 힘이 된 것처럼 저에게도 사람에게는 뭔가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몸은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몸은 아프지만 마음까지는 아파하지 말라고. 네. 그 말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됐던 그런 네, 생각이 저도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쯤 그 과학을 제가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과학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총각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 공부만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큰 회사에 취직이 돼서 가버리신 거예요, 중간에. 근데 그 아픔이 정말 크더라고요. 이 포르투가 아저씨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그 이후에도 선생님이 그 회사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늘 상상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48세가 된 제재가 포르투가 아저씨에게 편지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감사의 편지를 드디어 쓰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감사한 편지 한번 뭐 아까 감사한 분 계신다 그랬는데 한번 네.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가 정말 그때 어릴 때 어려울 때
부모님 아프시고 막 그럴 때요. 네네. 저도 과학 선생님이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참 저에게 노래도 많이 불러주시고 우리 같이 또 선생님 항상 밝은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행복했던 잊지 못한 선생님이 있는데 언제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분이 있네요. 네. 네. 저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운동을 했어요. 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운동 팬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직접 초대해서 잠도 자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저희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네. 그때 저희가 대회 나가서 3등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실망하지 않고 격려해 주시면서 용돈까지 주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역시 돈 준 분이 딱 기억에 남나 봐요. 용돈을 줘서 절대 못 잊겠어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참 용돈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제재 이야기를 다 읽고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사실 부딪힐 수는 있는데 그 다음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네. 매 맞은 것이 너무 크게 남을 수 있게 실신하게 때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왔고 좀 아쉬움이 있었죠. 좀 안타까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가족들과 이렇게 화해가 좀 이렇게 네,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빠도 군대 가서 아버지 왜 이렇게 때렸냐고 나를. 아버지가 뭐라고 답장하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눈물을 흘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예,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마지막에 아버지 그때 나 왜 이렇게 미워하고 때렸냐고 이야기를 하면 좀 마음에서 좀 풀어졌을 텐데. 네네. 그리고 누나도 그렇게 때렸잖아요. 네. 누나 내가 그렇게 노래 부른다고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때렸어. 랄라 누나에게도 좀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미웠어? 그때 나를 왜 짐승이라고 했어. 그치, 해결이 좀 안 된 게 많죠. 예, 그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 아쉽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가가 죽었을 때 어떻게 너무 슬퍼하는데 어떻게 힘을 얻는지 마음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아빠가 이제 취직을 다시 하거든요. 공장장으로. 네. 그럼 아빠가 제재에게 준 상처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아빠가 제재야 내가 미안해서 그 한마디만 해도 제재 마음이 아빠에서 이렇게 녹았을 텐데 네네.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너도 아빠가 나중에 되면 알 거야. 이 한마디 하는데 좀 안타까웠죠. 네,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얘기하는데 참 서툰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느꼈던 게 조금만 더 마음 표현을 한다면 이해도 되고 그렇죠. 덜 외로울 수도 있는데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요즘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근데도 바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좀 주변 사람들 마음을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 소설을 통해서 정말 유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 책 재미있으셨죠? 네,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저도 순간순간 마음에서 이렇게 눈물도 나고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지만 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제재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나 왜 태어났어? 엄마한테 진짜 5살짜리가 그런 말을 한다니까 지금. 예. 근데 저도 예전에 엄마한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나 왜 나왔어?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포르투가 같은 분들을 만나서 제재는 한 분이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포르투가가 많아야 되겠네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전의 아름다운 추억들 잊고 있었는데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슬픔과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 나눌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끝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손잡아줬던 선생님들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런 슬픔이 결국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편지 쓰는 부분 굉장히 좋았죠, 여러분? 네.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너무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설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8세가 된 제재가 하늘나라의 포르투가 아저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포르투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분,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들에게 구슬과 그림딱지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일은 이별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가득하답니다.
여러분도 뽀르투가 아저씨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렇다면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